춘천인대 일꾼 허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의정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보좌진이 수첩 같은 시트지를 좀 만들어줬는데 이거를 보고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4년간 걸어온 길이 제 가슴과 또 제 머리에 다 박혀있기 때문에 이건 주머니에 좀 넣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지난 걸어온 길들을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지난 2020년 5월 30일자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저는 늘 제가 꿈꾸던 저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기 이름 알리고 자기 정치하기보다는 얼마만큼 열정과 노력과 공부로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지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재선 3선하는 동안 아무런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입니다. 초선 4년의 과정에 얼마만큼 큰 변화를 지역사회에 만들 수 있을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1만 킬로를 매일 출퇴근하면서 달려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의 여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사실상은 1924년 1월 6일 고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탄생 100주년이 된 날인데요. 지금 이 시각 저기 일산 킨텍스에서는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함께 열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 시민들께서도 버스 2대로 그 현장에 가셔서 지금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의 초석과 그 다음에 우리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디지털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고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이제는 그 고자를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굳이 앞에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저희들에게 큰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고난과 고초, 고문을 견뎌내시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초석까지 이뤄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정신을 저도 새내기 초선 국회의원의 마음속에 가득 담고 춘천을 새로운 희망과 비전, 새로운 떠오르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올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네. 이게 이제 상임위 때 꼭 이 자세로 이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상임위 출석을 제가 한 번도 안 빠뜨리고 100% 출석을 했습니다. 이게 다행인 것은 코로나 시기에 제가 코로나가 안 걸렸거든요. 그것도 참 대단한데 그렇게 수많은 시민을 만나면서도 아마 무증상으로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좀 드리고요. 저의 제1호 공약이 춘천을 호수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국가정원은 총 사업비, 이제 국가정원은 지방정원을 3년 조성한 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상중도 일원에 지방정원으로 조성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300억 원 가까운 돈이 이제 투자가 되어서 지방조성이 앞으로 정원 조성이 3년간 이루어진 이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될 텐데요. 그리고 이 300억 원을 마중물로 해가지고
상중도에만 정원이 조성이 되면은 춘천 전역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심 안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또 의암호 주변으로 네트워크형으로 중간중간 그러니까 서면 쪽에 문학공원 그리고 배터 중도 배터 쪽 그리고 다른 애니메이션 박물관 쪽 그리고 이쪽 소양 일교 부근에 소양강 천여상인 부근 이런 곳에 지방정원의 소규모 사이트의 정원들을 조성을 해가지고 서로 네트워크 해가지고 만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도심으로 국가정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또 선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숲이라든지 그리고 조류 유인숲 같은 것들이 조성이 되어서 도심 안쪽으로 캠프페이지까지 연계된 국가정원들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정원을 유지, 운영, 관리하기 위한 국가기관을 제가 유치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정원형으로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여기가 상중도를 넘어가는 다리이고 다리 외편 쪽으로 이렇게 정원실용화센터가 만들어지는데요. 정원실용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정원 소재를 산업화하기 위한 그러한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원 식물들을 산업화해서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더 넘어서서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다 또 식물이 그린 산업으로서 더욱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해서 그런 반려식물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을 육종하고 또 식물을 키우는 용기와 또 비료 그리고 다양한 이 춘천 국가 호수정원은 각각의 식물들이나 그다음에 나무에 디지털 센서를 달아서 그 식물의 생장 속도를 디지털로 관리하고 그 식물들이 탄소를 얼마만큼 흡수를 해서 우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디지털 그런 국가 정원으로서 또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관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입니다. 이것을 춘천에 유치를 해서 한 2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올 5월달 정도에 착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식물군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역의 주변의 사면이 지금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 지형이 이제 춘천인데 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강원도의 연습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이 목재를 활용해서 춘천을 목재 친화 도시로 또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3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의암호의 의암공원 공연이 많이 이루어져 이렇게 돔 형태로 공연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목재로 전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목재 공연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이회수 문화거리로 조성된 그런 공간에 다양한 목재 데크를 넣어서 만들어지고 바로 의암공원의 공연장하고 그 건너편에 이제 출렁다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쪽 공간이 목재 친화적인 그런 관광 사이트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재 친화 도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50억 원도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져서 그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운교 사거리 하에서 남부 사거리까지 주변 공간을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간판과 쉼터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춘천 호수국가정원은 지금 지방정원 3년 조성한 이후에 3년째나 4년째 되는 날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국제정원 박람회를 치르게 되면은 바로 국가정원도시 춘천이 되는 것입니다. 한 그 과정까지 2천억 정도가 투자가 될 텐데요. 이미 국비가 한 60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저 남부지방의 1호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순천만 국가정원은 최근에 국제정원 박람회를 마치고 무려 214일 동안 관람객이 900만 명이 다녀온 것 같습니다. 900만 명. 그러니까 입장료가 15,000원인데요. 입장료 수익만 하게 되면 1,500억이 입장료 수익으로 온전하게 회수된 그런 국가정원 사이트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춘천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자연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최고의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 기대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춘천 국가정원은 디지털 또 문화와 어우러진 그런 국가정원, 그리고 우리 춘천이 맥북의 오랜 역사적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맥북의 역사적 문화 그러니까 전통과 조화로운 그런 어떤 국가정원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공미가 있는 국가정원보다는 그 자연 환경을 그대로 살리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국가정원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차별화된 포인트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춘천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은 춘천의 경계를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이 사통팔달의 그런 어떤 교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역할을 해야겠다. 소도시답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4년 내내 정말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은 사실상은 저쪽 서면이나 강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삥 둘러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소비가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늘 시간 소비가 있어 왔는데 서면대교 건설이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한 1,200억 정도가 들여져서 올해 한 10월 달 정도에 착공이 됩니다. 이것이 국가 계획상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된다면 향후 12년 정도 후에나 건설될 것을 향후에 3년에서 4년 내에 완공해서 무려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이 완공 시기를 앞당겼다,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가 예산 예결 소위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양 8교 건설을 확정지었습니다. 예산을 반영시켜냈습니다. 이 소양 8교는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코아로 아파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요. 저쪽 바이오 진흥원 있는데 그 앞쪽에서 코아로 아파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아마 이제 소양강을 건너는 다리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 건설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북과 강남을 오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 단축과 또 춘천의 여러 가지 개발 잠재력과 춘천 시민들의 생활상의 이동 편의들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데, 이것도 13년 걸릴 것을 이제 내년 10월에 올해 빠르면 건설비가 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되고 올해 10월에 착공하면은 향후 한 3, 4년 내에 완공이 된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 비노선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계십니다. 이 GTX 비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수도권 광역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천 송도, 인천공항 바로 앞에 있는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 전철입니다. 고속 전철인데요. 서울 도심을 지하 40m 이하의 공간에서 빠르게 시속 250km로 지나가는 광역 고속 철도입니다. 이것을 마석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춘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아예 계획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약을 2020년에 할 때 공약을 걸었었고 4년 내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거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길이가 한 80km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0km를 우리 청량리에서 우리 춘천까지 40km를 경춘선 철로를 이용을 해요. 너네 경춘선 철로를 이용을 하는데 그 40km 반 이상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왜 마수까지만 운영을 하고 춘천까지 운영을 하지 않느냐.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광역 그 철도망 구축에 대한 시행령까지 개정을 제가 시켜냈습니다. 그 시행령의 핵심은 뭐였냐면 광역철도라고 하는 개념을 애초부터 법상으로는 서울역과 청량역에서 반경 40km까지만 광역철도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그것을 철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춘천까지 연장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나서 예기를 활동하면서 춘천까지 연장하기 위한 용역 비용을 또 태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해가지고 12월 달에 용역을 마쳤는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 결정이 됐습니다. 곧 춘천까지 연결됐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를 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2027년에는 동서고속철도가 우리 춘천에서 속초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시속 250km로 지금 ITX는 시속 180km입니다. 이게 250km로 상향되어서 고속철도가 됩니다. 그럼 춘천에서 속초까지 빨리 가면 25분 만에 갑니다. 이게 이 철도가 인천 송도에서 춘천까지 그리고 춘천에서 환승해서 속초까지 가는 명실상부한 동서고속철도가 연결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춘천에서 좀 닭갈비 막국수 또 춘천에 국가정원 보러 가라고 춘천을 환승센터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어서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경춘국도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원도를 위해서 예탑 연재 사업으로 지정해 주신 건데 이게 이 전쟁 발발하고 코로나 거치면서 원 부자재 가격이 상승돼가지고 지금 애초 계획 대비 공사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실시 설계비 20억 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구간을 나눠가지고 전 구간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2028년도에 준공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되면은 저기 안보리에서 저쪽 서면을 거쳐가지고 서면대교하고 바로 연결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설계를. 그래서 서면대교 건너서 제2경춘국도로 하게 되면은 서울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고속국도를 통해 가지고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설계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을 4년 내내 국토위원 하면서 이 실시 설계 비용도 반영을 해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속초 고속화철도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이제 춘천역이 이 환승센터로서의 큰 역할을 할 텐데 춘천역 주변에 이제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춘천만의 좋은 기관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강원도에 그동안 철도가 닿지 않는 주요한 지역이 공동 발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화천역, 양구역, 인제역, 백담역, 속초역까지 5개 역이 만들어집니다.
요번에 제가 예결 소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화천, 양구, 인제, 백당 이 네 곳의 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한 기본 설계 용역 비용을 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화천, 양구, 인제가 그 역세권 주변으로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보고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게 이제 춘천역 주변으로 해서 될 텐데요. 이제 여기가 춘천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캠프페이지 공간이고, 그럼 이 일대가 이렇게 역세권 개발이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을 내가지고 통과를 시켰고요. 그 법 하에 있어서 제1호 사업으로 춘천역 역세권 개발이 국가가 5,724억 원을 완전히 국가가 순수 국비로 투자를 해가지고 공영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림과는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일단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이러한 다양한 녹지 공간과 소규모 정원들이 어우러지고 또 캠프페이지하고 어우러지는 그러한 친환경 그 역세권 개발로 진행하고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서부터 2010년까지 한 4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동안 이쪽 부분으로 해서 그 역세권 주변에서 지금 보면 굉장히 공동화되어 있고, 도청이 이전되면 원도심이 더욱더 공동화될 텐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소중한 기회로 잘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함께 해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춘천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 대표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쭉 해왔고, 제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서부터 1차 개정안, 그 다음에 정부 개정안까지 모두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법이 이제 제정안 만들어지고 1차 개정안은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었는데, 원래 19개 정부 부처에 제가 1차 개정안을 내지 않았으면은 강원도가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노동부하고 이렇게 1대1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차 개정안을 내서 국무총리 산하의 19개 부처의 담당자들이 다 파견을 해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와 1대1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 수고스러움을 던 법안이 1차 개정안이고요. 그거를 더 넘어서서 이제 향후 5년간 30조 2,834억 원을 추가적으로 강원도에 투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환경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이러한 4대 보호구역으로 꽁꽁 묶였던 강원도의 친환경적이고 규제를 자유화할 수 있는 그런 특례를 두는 법안이 전부 개정안입니다. 이것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냈고, 향후 6월 8일부터 이 법에 적용받아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라고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럽다. 또 하나, 어제 용문 홍천간 철도 건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정부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의원이 본인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변창흠 그때 국토부 장관한테 저하고 최문수사하고 허필웅 그 홍천국을 같이 찾아가가지고 이것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국가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게끔 한 것이 바로 3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업이 국가 사업, 선도 사업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오다가 어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가지고 본격화된 사업 추진이 되었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강릉 삼척, 그 다음에 영월 삼척 고속도로, 고속가 철도 사업, 그 다음에 춘천철원, 포천철원, 속초구성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다 국가 도로망계획, 철도망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일반 사업을 1억 원, 선도 사업 1억 원 추진 근거를 국토위 4년 동안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보고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가 정말 이제는 강원도가 이 기간 교통망이 부족해가지고 교통오지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춘천 곳곳에 정말 깨알 같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의 기반들을 놓았습니다. 바로 우리 지금 여러분이 계신 우리 강원대학교인데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강원대학교에 약 6천억 원의 국비 투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역 혁신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강원도와 춘천시와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도내 15개 대학에 다양한 대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노력할 수 있게끔 하는 국가 투자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바이오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국가기관도 유치를 해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4월달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캠퍼스 혁신파크라고, 이건 뭐냐면 그동안 이 대학교 내에는 기업이 입주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법을 바꾸고 또 기업이 유치가 되고 그 기업의 직원들이 대학 내에 주거 공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대학 내에서 주거하면서 연구개발 활동하고 마케팅 활동하고 다양한 상품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이 실사고시관 옆에 도서관 건너편에 500억짜리 이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금 들어서고, 이것을 제가 따난 다음에 올해 4월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 춘천을 강조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산업, 미래 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사실상은 소소하게 했고, 공공하수처리 시설 이제 근화동에서 실전동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될 텐데 다소 좀 주춤을 하고 있는데 정상화 시켜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최초로 제가 한동훈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예결위와 정식에 질의를 하고 그때 바로 이후에 추가적인 미팅을 통해 가지고 확답을 받아서 춘천시와 법무부 간의 춘천교도소 이전 대책 TF 구성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이전을 하게 될 거고요. 교도소를 이전을 하게 되면 어느 곳이든 교도소가 이전되면 또 그 공간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획기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법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그 강원대 후문 들어오시면서 왼편에 이제 강원대학교 후문 주차장 134면이 조성됩니다. 이거 제가 온전히 요 비용도 확보를 해가지고 강원대 후문 우리 상가번영회 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점들을 해소를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평동에도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인공폭포 3정가 주차장을 지금 거의 완공이 됐죠. 네, 그래서 오픈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춘천의 곳곳에 이렇게 크고 작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미 구성하고 있고 완공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늘 입법 발의가 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중에서 대표 발의 건수로 가장 많은 90건을 대표 발의했고 그래도 이제 공동으로 가장 많은 이 90건 중에서 가장 많은 법안 통과 비율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뭐 이런 것들 법안 발의해가지고 통과도 시켰고 지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보고 말씀드리고 전 국민을 향한 그런 입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맨 위에 경계선 진흥을 위한 진흥인 지원법 재정법안을 제가 냈는데요. 이거는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다. 왜냐하면 우리 패널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외부에서 저한테 상을 법률 소비자 연맹 이런 데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다 거부를 했습니다. 오직 국회와 우리 민주당에서 주는 그런 상만 받았는데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원으로서 국회 대표로서 인정받는 그런 상을 3년 연속 받았다라고 하는 보고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변인도 하고 원내부 대표도 했고 국토교통위원회를 원래 2년만 할 수 있는 것을 4년 내내 했고 예산결산위원회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했고 그 중에서도 더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조정소위원회도 2번이나 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까지 여하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필은 국회 지구로서는 그런 것은 다 덕분으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가졌고 그 소중한 기회로 아까 보고 드린 그런 입법과 그다음에 예산 확보의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역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그런 국정농단과 그러한 독재 행위에 반대하는 싸움들을 치열하게 벌여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변인 활동을 하고 또 이러한 50여 배에 달하는 그러한 기자회견 그리고 투쟁, 야외 투쟁 과정 속에서 저를 상대당에서 8번 고발을 해서 지금 8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다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를 잡아줄 수 없죠. 정말 치열한 논리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왔다는 고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폭정에 맞서서 더욱더 더 열심히 일하고 준비되고 더욱더 우리 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결정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일꾼으로서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초심과 진심을 가지고 우리 춘천 시민의 심령에 남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다시금 열심히 해주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화이팅!